상담방송 4시 주식해결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인입니다. 오늘 제가 승무원 친구와 전화를 했는데요. 요즘 잘 지내라고 안부를 물었습니다. 근데 잘 지낸다고 합니다. 요즘에 비행을 좀 생각보다 많이 한다고 하는데요. 화물이랑 비행하기도 하고 내리지 않고 비행기만 쭉 타기도 한다고 하네요. 그러고 보면 항공업계는 이 적자를 피하기 위해서 이 화물 운행을 늘리기도 했고, 최근에는 무착륙 관광 비행을 통해서 경영 위기에 대한 돌파구를 찾고 있다고 하죠. 이렇게 코로나로 피해본 업종이 항공업계뿐만이 아니라 참 많은데, 그래도 우리 증시는 꽤나 호황이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조금 아쉽죠. 오늘 코스피가 다행히 상승 전환하긴 했지만 살짝은 갇혀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그럴 때 저희가 수익의 돌파구 마련해 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상담 연락 많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 02786-1022번, 1073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번호 1668-4917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연락 주시면요. 저희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자, 그럼 주식 해결사 함께 하실 거죠? 렛츠 고! 한 주의 마감을 함께 해주시는 두 전문가입니다. 모도투자그룹의 김민재 전문가, 오창록 전문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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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시장 또 코스피는 상승 전환이 됐는데요. 코스닥은 아쉽게도 하락 그대로 또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궁금했던 종목 HTS를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지금 들어가겠습니다. 네, 대통령이 움직이면 주가가 반응을 하는 것 같은데요. 대통령이 어제 주사기 전문 업체를 찾았는데 격려와 응원을 해줬다고 합니다. 이 회사는 풍림 파마텍인데 이 코스피 코스닥에는 상장이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까요? 투자자들은 의료 주사 회사들을 찾은 것 같고요. 관련해서 이렇게 삼성제약 등이 거론이 됐습니다. 다만 앞으로 백신이 온다면 주사기의 수요는 많아지는 것은 맞지만 직접적인 컨택 업체가 아니라서일까요? 장중에 18%까지 올랐지만 음봉 윗골이 마감하면서 3%로 마감됐습니다. SNK는 잊을만 하면 특징주 뉴스에 올라오는데요. 오늘 상한가에 잠시 갔다가 전고점 넘는 흐름은 있었지만 오늘의 이슈도 기존 호재 뉴스와는 같았습니다. 이 사우디아라비아 재단 쪽인 EDGC 아니고요. EGDC가 최대 주주로 되는 과정이 순항 중에 있다라는 뉴스가 뜨면서 상한가에 잠시 갔긴 했지만요. 다만 차익 실현 물량일까요? 윗골이 길게 달리면서 7%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시장 변동성이 컸는데 장중 저점일 때도 꼿꼿이 상승불 켜낸 SK하이닉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SK하이닉스는 디램 쪽에서 강자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 디램 가격 상승이 도드라지면서 SK하이닉스 쪽에 수혜가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보통 디램 가격이 상승이 된다면 삼성전자와 비교를 많이 하는 편인데 디램 매출 비중이 SK하이닉스가 훨씬 크기 때문에 SK하이닉스의 상승폭이 더 크다고 합니다. 작년에 7만 원 부근이었다가 14만 원까지 껑충 뛴 SK하이닉스. 오늘 5% 오르긴 했지만 전고점을 넘을 수 있을까요? 전문가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도 V자 모양을 보이긴 했는데 시세는 낙폭을 회복하진 못했습니다. 이 하락의 이유는 어닝 쇼크였는데요. 사실 매출 자체는 괜찮았습니다. 1조를 훌쩍 넘겼는데 하지만 영업이익 부분에서 예상보다 안 좋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증권가의 전망보다 연구 개발비와 인건비가 많이 나와서 영업이익이 깎였다고 하는데요. 오늘 아쉽게도 6% 하락 마감하긴 했지만 시가총액 3위는 탈환하면서 마감됐습니다. 오늘 구리 관련주는요, 온도차가 큽니다. 장 초반에는 상승으로 가닥을 잡았다가 오후장 들어서는 하락 전환이 됐는데요. 특히 대창이 그렇습니다. 대창이 상승으로 잘 가다가 갑자기 하락 전환이 됐는데 이 원자재 슈퍼사이클이 왔다고는 하는데 변동성이 큽니다. 15%까지 상승했다가 1% 하락 마감이 됐는데요. 단순히 차익 실현인지 아니면 앞으로 상승이 멈춘 건지 전문가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궁금했던 종목 골라봤는데요. SK 하이닉스부터 알아볼게요. 김민재 전문가, SK 하이닉스 지금 전고점 돌파가 좀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시장이 조금 아쉬운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이라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충분히 일단 가능한 종목이다라고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이넨커님께서 자세하게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디램 가격 덕분에 아무래도 실적이 좀 개선된다라는 이슈가 있어서 오늘 시장이 좋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즉 시가총액 두 번째 상위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빠지는데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나마 시장을 조금 하이닉스가 올라가면서 어느 정도 그래도 좀 받쳐주지 않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승의 원인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반도체 실적이 계속 좀 꾸준히 증가할 거다라는 이슈고요. 지금 디램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 상승폭이 점점 좀 커지고 있다라는 이슈가 더 불거지면서 오늘 시장 대비해서도 훨씬 더 강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실적 같은 경우에도 매출액은 약 26%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좀 크게 늘어나는데 한 140% 정말 어마어마하게 좀 늘어난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서 이에 따른 기대감으로 SK하이닉스 오늘 장중에 시장보다 훨씬 더 강하게 5% 이상 상승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4번대가 지금 현재 가장 높은 가격인데 충분히 돌파 가능할 거다라고 사실 보고 있고요. 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국만 유독 못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SK 하이닉스와 그리고 삼성전자의 상승을 힘입어서 코스피 역시도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다고 진단 주셨고요. 시장 또한 또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고 또 진단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대창 알아볼까요? 오창욱 전문가, 오늘 대창이 좀 구리 관련주로 해서 올랐는데 갑자기 하락 전환이 됐잖아요. 네. 왜 그런 거예요? 일단은 최근에 지금 어제와 오늘 같은 경우에 많이 하락한 종목들을 보면은 최근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나온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겠는데요. 대창 또한 이번 주에 거의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60, 70%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대창 같은 경우는 이번 한 주간 해도 지금 상승폭이 좀 많은 고점은 50%까지 이제 올렸다가 오늘 종가로 이번 주에 23% 상승으로 이제 마감을 했는데요. 차트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드렸고요. 사실 이제 대창과 이제 이구 산업 아니면 제 이제 추천주였던 이제 풍산을 얘기할 때는 이렇게 이제 구리 이제 선물 가격입니다. 현재도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가에 제가 선을 그려놨는데 보시면은 딱 느끼시듯이 바로 2012년 2월달 이후에 이 가격이 처음 왔습니다. 그럼 거의 9년 내 최고 가격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구리뿐만 아니라 주석은 8년 만에 그리고 니켈 같은 경우는 6년 만에 이제 최고가를 경신을 하면서 각종 IB에서 원자재 슈퍼사이클이 도래했다라는 이제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 대창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을 하냐? 바로 구리를 이용해서 이제 활동봉을 제조하는 업체인데요. 반도체, 전기, 자동차 그리고 선박 같은 이제 다양한 소재로 구리를 활용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창 같은 경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예측을 해드리면은 일단은 구리 가격 또한 이제 오늘도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일봉인데요. 일봉상으로도 아직까지 조정받는 이제 추세가 하나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고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전 세계 부양책들이 이제 전방 산업에 이제 돈이 쓰이게 된다면은 구리를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산업에서 가장 기초적으로 수요를 예측할 때 구리로서 이제 산업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이제 판단하는 근거로 쓰인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재 주가는 오늘 변동성이 컸지만 어떤 종목이든 한 번에 크게 오르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 이제 대창만의 개별적인 엄청난 호재라기보다는 구리 가격이 하루에 20% 30% 뜨는 일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상승했다가 조정받고 상승했다가 조정받고 이러한 식으로 좀 움직일 것 같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구리 가격을 계속해서 좀 주시를 하시면서 이제 좀 조정을 받았을 때 고점 대비 한 10% 20%부터 조금씩 분할 매수로 진행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대창 같은 경우는 구리 가격이 이제 그 전 가격을 돌파한다 하는 경우에는 충분히 2,500원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대창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구리 가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니까요. 또 대창 보유하신 분들은요, 구리 가격도 함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에서 궁금했던 종목 두 종목 알아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상담 도와드릴게요.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종목 해결사 시간입니다. 재료에 대한 반응이 컸던 한 주였는데요. 내 종목이 재료에 반응을 안 했다면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 02786-1022번, 1073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번호 1668-4917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세 가지 적어서 연락 주시면요. 저희가 상담 시원하게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많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상담 도와드릴게요. 전화부터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은 주식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초보자래 이제 뭐 한 5개월 좀 됐습니다. 5개월 정도 되셨어요? 예, 아, 그럼 이 종목 혹시 오늘 궁금한 종목이 첫 종목일까요?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어떤 종목일까요? 저는 삼성전자를 샀는데요. 삼성전자요? 예, 아, 매수가는요? 82,000원에 샀습니다. 82,000원에 5개월 전에 사셨고요. 예, 5개월 전에 사신 거 맞으시죠? 5개월에 한 거는 아니고 네. 한 5개월쯤 이제 주식한 지가 되는데 네. 삼성전자 사기는 1월 4일 날 샀어요. 1월 4일인가 뭐 5일인가 그쯤 돼 샀습니다. 아, 1월 4일, 5일 부근에서 매수하셨고요. 예, 그럼 비중은요? 비중 80%입니다. 아, 이 종목의 비중이 좀 크시네요. 예, 예. 80% 갖고 계신데, 아, 82,000원에 매수하시고 거의 10만 원 부근까지 바로 올라갔잖아요. 아유, 그런데 그거 팔 줄은 몰라요. 팔 줄 알면 그거 뭐 도사지요, 뭐. 저는 초보자래 가지고 막 팔 줄을 몰라가지고. 아, 이때가 예. 팔 때가 아니라고 생각도 들었고 팔 줄 모르셔가지고 일단 갖고 계신 거죠? 예, 예. 지금 근데 상황이 조금 아쉬운 상황이 됐잖아요. 지금 수익권이긴 한데 오늘도 장중에 변동성이 좀 있었어요. 예, 예. 좀 놀라셨겠어요. 그래도 지금 수익권 위로 올라왔으니까 앞으로의 전망 전문가에게 물어볼게요. 네. 예, 고맙습니다. 네. 김민재 전문가 삼성전자 지금 사실 거의 96,000원까지 보긴 보셨는데 그 이후로 쭉 갖고 계시거든요. 중장기로 어떨까요? 네, 일단 중장기로도 충분히 당연히 괜찮은 종목이고요. 지금 현재 가격대도 여전히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1월 4일에 사셨으면 새해 돼서 이제 주식 처음 시작하시면서 삼성전자 사신 것 같거든요. 예, 저는 뭐 처음이라 가지고 몰라요. 근데 뭐 모르는데 삼성전자 사셨으면 사실 잘 사셨다라고 보고 있고요. 비중 같은 경우에도 뭐 거의 80% 가까이 된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예, 이 비중을 가지고 처음 하신 분이라고 할지라도 삼성전자 이 가격대 정도 사셔서 묻어두시면 주식 오래 하신 분들보다 훨씬 더 수익률이 좋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사실 주식 아무리 오래 하신 분들이다라고 할지라도 계속 샀다 팠다 하기 때문에 그냥 삼성전자 예전에 저점했을 때 묻어뒀고 몰빵하신 분들보다 훨씬 더 수익이 낮으실 거거든요. 근데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 지금 현재 거의 2달 가까이 행보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은 좀 마무리되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차트를 보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예, 예. 지금 제가 오늘 앞전에서 이제 특징주 할 때 SK하이닉스를 설명을 드렸는데 두 개 다 이 반도체 회사이기도 하면서 삼성전자는 뭐 반도체 플러스 알파가 있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좀 상대적으로 약세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어쨌든 약간의 이 CEO의 부재라는 부분도 주가에 좀 상승을 받기 힘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결국은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보다 더 세게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 플러스 알파를 더 하고 있기 때문이라 보시면 되는데 반도체 업황이 만약 좋지 않을다라고 할 때는 SK하이닉스는 항상 무조건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이 삼성전자는 플러스 알파의 사업을 다량으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가 안 좋더라도 다른 쪽에서 좀 호재를 받으면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삼성전자는 지금 현재 제가 선을 좀 그어놔
그어놓고 있는데요. 일단 매수가가 뭐 한 82,000대라고 하셨다라고 하더라도 오늘 저가 라인을 한번 보시면 조금 더 크게 보여드릴게요. 차트를 좀 크게 보여드리면 오늘 증시가 변동성을 보이고 굉장히 낙폭을 크게 보였음에도 삼성전자는 이 2월 1일에 기록했었던 제일 최저점 이 81,000원대를 지켜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여기를 깨고 내려갔으면 오늘 장중에 저가 역시도 이 81,000원대인데 딱 저가를 지켜줬다는 부분은 시장이 빠지더라도 삼성전자가 주가를 추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매수세를 계속 좀 꾸준히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 만약에 여기서 빠지고 내려갔다라고 하면 시장도 조금 위험할 수 있고 삼성전자의 주가도 매물대가 굉장히 좀 커질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다행히 지켜줬기 때문에 월요일장에서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삼성전자를 다시 좀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가격대를 지켜주는 모습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 가격대에서 그냥 그대로 그 비중 가져가셔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비중이 사실 워낙 크기 때문에 전문가 입장에서는 비중 줄이라고 말하는 게 정석이지만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크게 상관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더군다나 주식 초보분이시라서 딴 거 이것저것 사시는 것보다 그냥 삼성전자 이렇게 사놓고 묻어두시면 웬만큼 주식 잘한다라는 사람보다 훨씬 더 수익 높게 볼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그대로 그냥 보유하시고요. 지금 한 달, 두 달 거의 1월 달부터 2월 달 기다리셨는데 이제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주가가 상승할 타임이기 때문에 그대로 홀딩하시고 목표가는 당연히 96,800원보다 훨씬 더 높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가져가시면 수익 보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님 삼성전자 때문에 기분 좋아지실 일 앞으로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네, 홀딩하셔서 큰 수익 보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님 또 삼성전자에 대한 또 진단 또 즐겁게 받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감사합니다. 자, 문자함 들어가 볼게요. 문자함에도 문자가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는 타머 사이언스, 왠지 앞타머 사이언스 같은데 풀어볼게요. 매수가는 3560원에 비중은 20%, 1082님이 연락 주셨는데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매수가는 3만 원대지만 지금 종가상으로는 26,000원대고요. 이 앞타머 사이언스가 신규 상장주로 알고 있는데 찾아보니까 공모가가 25,000원이더라고요. 5,000원 전문가, 네. 이 종목이 지금 상장하고 나서의 지금 주가는 또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공모가 위에 있잖아요. 네. 이런 종목은 어떻게 갖고 있으면 돼요? 일단은 공모가만 깨지 않으면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은 드는데요. 앞타머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달 1월 말에 이제 뉴스가 나오면서 한번 위에 꼬리를 좀 길게 단 상황입니다. 당시에 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회사의 이제 앞타머 풀을 이용한 이제 코로나19 치료제가 이제 효능이 기존의 이제 렘데시비르보다 최대 100배까지 이제 효능이 나온다는 이제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당일에 이제 상한가를 기록하고 한 번 더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제는 그때 가격보다 좀 많이 낮아졌습니다. 아무래도 시청자분 매수가를 봤을 때 그 시점에 매수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상승을 기대하셨지만 아무래도 현재 지금 실제로 백신이 지금 접종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코로나19 치료제 관련된 부분에서는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시장에서 관심이 좀 줄어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최근에 이제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까 앵커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딱 여기 25,000원이란 가격을 지금 계속해서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공모가보다 위에만 있다면은 그래도 한 번쯤은 위로 올라갈 수는 있다. 하지만 시청자분의 이제 뭐 매수가와 그리고 비중이 20%라는 점이 조금 마음에 걸리기 때문에 한번 이제 뭐 뉴스를 띄우면서 한번 급등이 나온다 하는 경우에는 꼭 매수가 위에서 비중 절반이든 아니면 뭐 4분의 1이든 아니면 3분의 1이든 꼭 비중 정리를 좀 해주시기를 이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타머 사이언스는 지금 반등이 크게 나왔을 때는 비중 축소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하나 더 볼게요. 문자함 들어가 보니까요. 지금 요즘에 뭐 예쁜 제이님 하면 안 뽑아준다고 막 걱정들을 많이 하시네요. 하지만 저는 차 바이오텍을 뽑겠습니다. 2950원의 비중은 10%인데 제약 바이오 쪽이 안 좋은데 손절해야 하나요? 부탁드립니다 하고 35311 연락 주셨는데 풀어볼게요. 지금 차 바이오텍이 상황을 보니까 차 바이오텍은 어떤 상황일까요? 지금은
18,500원이죠. 지금 상황에서는 정말 좀 힘드신 구간이고 오늘 제약 바이오주가 정말 안 좋았죠. 셀트리온 제약도 떨어지고 시젠도 큰 폭으로 좀 떨어졌었는데 김민수 전문가 지금 차바이오텍은 같이 안 좋은 상황인가요? 아니면 개별 악재가 있는 건가요? 그냥 같이 안 좋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시기 때 오히려 좀 더 담으면 좋을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방송 나와서 한번 언급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현재 제약바이오 중에서 고르라고 하면 전 차바이오텍을 가장 우선순위 종목으로 사실 보고 있고요. 지금 오히려 이런 구간 때 비중을 조금 더 늘리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차 지지 라인까지 내려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17,900원이 1차 지지 라인이고요. 2차 지지 라인 같은 경우 17,000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떻게든 1차에서 지지받고 주가가 멈추려는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현재 아시겠지만 HLB가 한번 하한가를 갔다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제약바이오 쪽의 투자 심리가 잠시 일시적으로 좀 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셀트리온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내려오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HLB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이슈 때문에 잠깐 내려와 있지만 여기 HLB에도 지금 들어와 있는 매집 세력들 같은 경우가 다 물려있기 때문에 주가 끌어올릴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HLB 갖고 계신 분도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차바이오텍으로 다시 돌아와서 말씀드리면 17,000원대까지 내려오면 가장 좋은 추가 매수 가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17,900원 이 가격대 지금 현재 근처에 와 있기 때문에 비중을 분할로 좀 담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전체적인 비중을 봤을 때 약 10%라고 하셨는데 현재 구간에서 5% 정도 담으시고요. 만약에 혹시라도 더 내려와줘서 17,000원까지 내려오면 나머지 5% 채우시면 가장 저점 부근에서 비중을 확대하면서 나중에 반등이 나왔을 때 평균 단가 높이면 평균 단가를 낮춰서 오히려 더 수익을 더 크게 가져갈 수 있다. 비중을 더 크게 가져가고 평균 단가는 낮아지고 그리고 수익률은 더 높게 가져갈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 제약바이오 중에서 저는 가장 좋은 매수 종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진입하시면 훨씬 더 좋은 수익 낼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제약바이오의 수급적인 부분이 투자 심리가 약간 안 좋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른 수익을 원한다라고 하면은 추가 매수보다는 급등주 쪽 매수하시는 게 더 좋다라고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차바이오텍은 제약 바이오주 중에서 가장 최선호주라고 또 설명을 해주셨어요. 17,500원 부근에서 추가 매수해 주시고 그 부근까지 안 온다면 분할 매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내일장 공략주 힌트 시간입니다. 공포의 매수를 한번 해볼까요? 힌트 보시죠. 김민재 전문가의 종목입니다. 네 글자고요. 피부과에서 나를 찾아보세요. 오랜만에 멀쩡한 힌트가 나왔습니다. 의료기기 아닐까요? 아니면 오늘 잠깐 떴던 주사기? 내용 들어보시죠. 오창록 전문가의 종목은 두 글자네요. 예스, 예스, 예스. 트리플 예스? 이거 신발 이름 아닌가요? 긍정적인 에너지는 느껴지는데요. 맞춰보세요. 네, 지금 힌트를 봤는데요. 좀 헷갈리는데 조금 더 알아볼게요. 김민재 전문가의 종목이고요. 네 글자인데 피부과에서 나를 찾아보세요라는 힌트가 나왔습니다. 김민재 전문가 지금 피부로 보니까 피부가 좋으신데 피부과 많이 다니시나 봐요. 그냥 뭐 별로 피부 좋지 않고요. 사실 피부과 안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가지고 온 종목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마찬가지로 좀 급등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어제 가지고 왔던 이 코리아 센터랑 이 종목을 고민하다가 다행히 이걸 어제 안 갖고 왔는데 이 종목이 조금 오늘 좋은 모습이 나왔었다라고까지 말씀드리면 좀 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모습 보인 게 참 많습니다. 네. 좋은 모습을 보였다면 혹시 많이 오른 거 아닐까요? 보통 저희가 추천을 하면 다음날 시초가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시초가부터 떠서 시작했기 때문에 어제 추천드렸으면 오늘 수익률이 뭐 마이너스가 됐을 거라서 오늘 가지고 온 게 차라리 정말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종목 그러면 다음 주엔 괜찮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인지 프로그램 마지막에 꼭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오창록 전문가의 종목 알아볼게요. 두 글자고요. 예스, 예스, 예스라는 힌트가 나왔네요. 오창록 전문가 기분 좋은 일이 있으신가 봐요. 종목명이 이제 기분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쉽게 생각하시면은 예스 하면 예스가 들어간 기업이 하나가 상장이 돼 있죠. 하지만 그 기업이었으면은 종목명이 아마 네 글자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예스24란 종목은 아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매우 지금 예스란 네라는 것과
매우 이제 뭐 종목명이 매우 유사합니다. 거기다가 OLED 업체로서 이제 내년 출시가 기대되는 이제 뭐 애플에서의 이제 폴더블 폰까지도 지켜볼 수 있는 수혜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힌트가 좀 큰 게 나온 것 같은데 OLED 업황이 최근에 조금씩 올라가고 있긴 한데 그래도 아직 완전히 회복이 됐다라는 생각은 안 들어서요. 또 추가적으로 쭉 갈 수 있겠죠? 네, 그렇죠. 지금 보면은 이제 코로나19 이전 가격을 뭐 수혜를 많이 받는 업종들은 이미 작년에 뭐 5월, 6월 달 이후에 더 급등을 해서 신고가를 최근에도 경신을 하는 섹터들이 있지만 이제 OLED는 그 다음에 좀 움직일 것 같아서 지금 가격대에 매수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느껴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역시 프로그램 말미에 알려드리고 있고요. 추천주에 대한 투자 포인트까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MT의 유튜브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기도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또 힌트 알아봤고요. 상담으로 넘어가서 전화부터 도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수고하십니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네. 네, 시청자님 지금 기운이 좀 없으신데 혹시 종목이 조금 손실이 있는 상황일까요? 아니, 그게 아니고 유니슨을 작년에 샀다가 네. 좀 손해보고 팔고선 얼마 전에 또 떨어져가지고 샀거든요. 4,170원에 10%인데요. 아, 4,170원의 비중 10%요? 네, 근데 이게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거 뭐 어떻게 된 건지 감을 못 잡겠네요. 정리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계속 갖고 있어야 되는지요. 아, 지금 계속 갖고 있어야 되는 건지 정리해야 되는 건지요? 네네. 평소에는 장기로 하세요? 단기로 하세요? 단기로다가 이렇게 하는 편이지 한 몇 달 정도, 한 6개월 정도 그 안에 이렇게 정리하고 그럽니다. 아, 알겠습니다. 한 6개월 정도는 크게 보시는 것 같은데 그 이상 넘어가면 조금 답답한 흐름이 이어질 것 같아서 한번 전문가 의견 들어볼게요. 예, 예. 네, 오창호 전문가, 유니슨 작년에 사셨는데요. 지금 4,170원이면 지금 상황에서는 좀 확실한 결정을 내려야 될까요? 일단은 뭐 투자자분의 성향과 이제 좀 연관이 좀 클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수고 많습니다. 네, 이 종목을 한번 손절하셨다고 하셨는데 작년에 이제 손절하실 때 이제 매수가와 매도가도 혹시 알 수 있을까요? 그게 대충 한 5천, 한 3,400원에 갖고 있다가요. 네. 그러다가 좀 손해 좀 보고 4천 몇백 원에 정확히 모르겠는데 팔고 네. 그냥 있다가 얼마 전에 4,170원에 살 때 네네. 이제 더 이상 안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또 샀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아마 그 뉴스 나온 날 혹시 매수를 하신 거예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전문가님들이 네네. 유니슨 이게 좋다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아마 이제 제 생각으로는 아마 한 1월 말에서 2월 초쯤에 그 매수하신 것 같네요. 네네. 네. 일단은 그 시점에 한번 뉴스가 나왔었어요. 풍력 관련주들이 1월 달에 좀 좋지가 않았거든요. 네. 이유는 딱 하나예요. 지금 뭐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었잖아요. 작년 말부터. 사회적 네. 거리두기도 계속해서 격상됐다가 이제 좀 줄어드는 추세고요. 좀 내려오고 있는 추세고요. 그래서 이제 나라에서도 이제 뭐 유니슨 같은 경우는 이제 풍력 발전 해가지고 이제 그린 뉴딜 얘기를 하면서 작년에 정말 폭발적으로 상승했던 종목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코로나19가 더 우선이기 때문에 그린 뉴딜은 말이 쏙 들어갔어요. 근데 그나마 지금 시청자분의 매수가가 되게 파워풀하세요. 지금 차트 보시면은 딱 지금 요게 이제 시청자분의 매수가인 4,170원인데요. 정말 밑에서 엄청 잘 잡았다라고 일단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면서 이때 이제 2월 5일에 이제 뉴스가 나왔었죠. 최근에 이제 전남 신안에 이제 48조 규모의 이제 세계 최대 이제 해상 풍력 단지를 이제 건설을 하겠다라는 뉴스가 그날 나왔거든요. 네. 근데 그날 대장이 유니슨이었어요. 왜냐면 이제 그러니까 이 해상 풍력의 이제 사업을 하는 이제 회사를 나라에서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풍력 터빈 제조업체로서 이제 유니슨이 가장 확률이 높아요. 근데 이때 이후로는 지금은 풍력 관련된 뉴스가
한 번 더 나오면 아마 이제 시청자분께서도 와 이제 올라간다라고 느끼실 텐데 아직까지는 조금 조용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와 같은 경우는 풍력 발전에 대해서는 딱 요렇게 답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올해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확진자가 좀 줄어들고 나면은 분명히 뉴스는 나오고 이러한 이제 풍력 관련주들은 한 번 더 이제 급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기한이 조금 이제 애매한 거죠. 이 부분이. 왜냐하면 사실 이제 작년 말에도 이제 코로나19 확진자가 이렇게 막 하루에 막 700명, 800명 늘지만 않았으면은 분명히 그린 뉴딜 관련주들 한 번 더 나라에서 이제 정책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상승이 나왔을 거다라고 이제 확신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조금 이러한 상황을 좀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시청자분께서 이제 뭐 나는 그냥 짧게 하겠다라고 하면은 아까 처음에 이제 매수가와 이제 손절가를 여쭤본 게 그 당시에 이제 손실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 손실 금액이랑 그래도 지금은 어느 정도 10%가량 지금 수익이실 테니까 혹시라도 뭐 그때 이제 비중이 컸다라고 하면은 좀 예외겠지만 그 당시에 이제 손실 금액과 이번에 이제 들어가셔서 지금 수익을 보고 있는 금액 어느 정도 비슷하다라고 하면은 짧은 단기 매매로는 좀 정리를 좀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게 만약에 그냥 빠지면 더 사겠다라는 좀 느긋한 마음으로 왜냐? 지금 풍력 발전 같은 경우는 10년에 걸쳐서 이제 48조 원 규모가 이제 지어질 거거든요, 우리나라에. 그러면은 딱 요게 이제 구체화가 되거나 아니면 언제부터 시작한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만약 그 해상 사업에 이제 뭐 풍력 터빈 제조업체로 유니슨이 선정됐다라고 하는 순간 이제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할 수 있는 힘이 충분히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만약에 좀 급하시면 좀 올라갔을 때 수익에서 매도를 하시고 좀 느긋하게 보시겠다 하시는 경우에는 쭉 들고 가셔서 충분히 8,000원도 돌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전문가님 이거를 더 이렇게 매수해도 되겠습니까?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슬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지금 이번 주 월요일부터 줄어들었잖아요. 완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지금 확진자가 이번 주에 다시 또 막 400, 500 이렇게 되면서 다시 격상이 되면은 아마 조금 한 번 더 눌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내려오면은 조금씩 더 담겠다라는 개념으로 이 종목을 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이제 갑자기 급등할 때 이제 뉴스 나온 날 매수는 조금 자제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하루에 뭐 5%, 10% 이미 올라간 자리에서는 조금 자제를 하시고 이 종목은 좀 느긋하게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왜냐하면 한번 이제 확정 뉴스만 나온다고 하면은 요때 있죠. 요때. 작년도 요 시점처럼 정말로 뭐 하루도 안 쉬고 엄청나게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지금은 이제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그래도 막 빠지고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좀 지루하긴 하지만 이러한 지루함에 한번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이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전문가님, 요게 얼마 전에 4,900 얼마까지 올라갔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뭐 더 올라가려나 보다 또만 그러고 나서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이번 주 상황 같은 경우 시장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르락 내리락 좀 하고 있어요. 어제 같은 경우도 플러스 6%가량까지 올라갔었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조금 기다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네,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전망 주셨으니까요. 지금 수익권인데 불안해하지 말고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러면은 매수가, 그러니까 추가 매수는 어느 정도에서 매수하는 게 좋겠습니까? 추가 매수는 좀 그 당장 조금씩 지켜보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고맙습니다. 유니슨 풀어드렸습니다. 자, 또 문자 기다리고 있죠. 문자면은 이번에는 제넥신 풀어볼게요. 104,100원에 비중은 60%, 목표가와 손절가 알고 싶어요 하고
6150님이 연락 주셨네요. 제넥신이 어제 호재 뉴스가 있었죠. 그때 기술 수출 뉴스로 딱 오늘 어제 좀 뜨긴 했는데 윗골이 조금 달았고요. 그리고 오늘은 좀 떨어졌습니다. 4% 넘는 하락이 있었는데 김민재 전문가 혹시 어제 사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비중도 좀 크세요. 60%고 추가적으로 상승 나올 수 있을까요? 조금 힘들다라고 사실 보고 있고요. 지금 워낙 올라갈 때마다 소화해야 되는 매물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비중을 조금 줄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올라갈 수 있는 위치면 지금 저점 구간이니까 상관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올라가더라도 지금 호재가 나오면서 올라갔다라고 할지라도 지금 계속 밀려 내려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오늘도 역시 추가 상승 이어가지 못하는 모습은 그동안 물려있는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다 소화해야지 올라갈 수 있는데 주식은 뭐 호재가 있다라고 해서 바로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시간외 같은 거래에서도 보면 호재가 있어서 급등이 나온 종목들이 다 밀려 내려온 이유가 물량 소화가 된 종목들이 시간외에서 호재가 나와서 올라가면 상한가까지 마감이 될 수 있지만 물량 소화가 안 된 상태에서 호재가 발생되면 그냥 그 호재는 이 상단에 있는 물량을 소화하는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넥신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떤 호재가 있어서 주가가 급등이 나왔지만 아직까지 올라가기는 조금 힘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높게 올라간다라고 할지라도 현재는 이 제가 선을 그어놓은 가격대, 이 11만 6천 원 가격대가 워낙 물량이 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가격대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몇 차례 계속 오름과 내림이 왔다 갔다 하면서 물량 소화가 진행될 거기 때문에 비중을 조금 줄이시고 그리고 오히려 조금 더 빨리 올라갈 수 있는 상단에 물량이 없는 종목으로 교체하시면 훨씬 더 계좌상의 수익률이 더 좋아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넥신 그럼 구체적인 목표가 손절가는 뭐 없는 건가요? 목표가를 좀 잡아드리기가 애매한 게 물론 물량 소화만 끝나면 지난번 뭐 16만 원대까지도 솔직히 넘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높게 올라갈 수 있는 회사고 충분히 우량한 회사인데 이거를 목표가만 단순하게 잡아드렸을 때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가 사실 관점이라서 사실 기회비용을 따졌을 때는 이 목표가까지 도달하기에 이 종목을 비중을 많이 투자하시는 것보다 차라리 이 종목은 어차피 지금 현재 가격대는 굉장히 좋은 가격이니까 묻어들 정도의 비중만 남겨놓으시고 한 20-30%만 남겨놓으시고 나머지 비중은 빼셔서 차라리 좀 빨리빨리 수익 날 수 있는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게 이 종목을 수익 볼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걸 60% 다 갖고 계시면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이제 막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제 안 파실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팔고 나면 더 올라가는 걸 느끼실 거라서 비중은 내가 딱 감당할 수 있을 정도만 가져가시는 게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볼 수 있다라고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제넥신은 비중 축소 의견 주셨고 그리고 또 교체 매매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전화와 문자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오늘의 주식 고민 해결. 버틸각, 팔각 시간입니다. 저희 전문가들의 이전 추천주 리뷰 시간이죠. 오늘도 김민재 전문가의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들 보겠습니다. 해성 DS, 인터파크, 한미글로벌, CNG 하이테크. CNG 하이테크 급등주를 주셨는데 60% 넘는 또 수익 주셨고요. 다른 종목들도 지금 큰 수익 주셨는데 한미글로벌이 좀 눈에 띄긴 합니다. 지금 4%에 좀 그게 있는데 오늘 어떤 종목 리뷰해 주실 건가요? 네, 한미글로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미글로벌이 지금 종가상으로 조금 아쉬운 상황이고 혹시 어떤 리뷰를 해주실지 궁금한데 손절 각인가요? 네, 아닙니다. 버틸 각입니다. 지금 최근에 추천되었던 종목 중에서 안 올라간 종목들은 그대로 저 믿고 보유하시면 수익 크게 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굳이 언급을 안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방송에서 언급 드리게 되면 아무래도 노출이 되면서 또 개인들의 물량이 좀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굳이 자주 언급을 드리진 않고 있습니다. 그냥 저 믿고 들고 가시면 큰 수익 볼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한미글로벌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 차트를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하단 추세를 지켜준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조금 제가 수정을 해드리면 네.
네, 지금 일단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 건데요. 지금 대략적으로 뭐 7월 달부터 현재 2월 달까지의 하단 추세선을 거의 깨고 내려간 적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이 종목을 관리하는 세력들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가를 계속 관리해주면서 하단을 지켜준다라는 건 급등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뭐 1월 달에 같은 경우도 28, 29일 날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사실 낙폭이 나왔는데 이 구간대에서 어느 정도 좀 의미 있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고 다시 한번 하단에서는 또 반등이 나오면서 강하게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그럼 하단은 지켜주는데 왜 못 올라가느냐라고 했을 때는 마지막 저항 구간이 남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11,500원 정도 수준대가 잠시만요. 네. 이 11,500원 정도의 가격대가 지금 아직 뚫리지 않은 고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구간대가 과거에도 지금 고점대를 어느 정도 형성했던 가격이기 때문에 이 구간대가 돌파가 되면 이제 주가가 시원하게 좀 상승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이 종목이 추세를 지켜주는 부분도 봤을 때 여전히 세력들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도 빠졌다가 밑에서 매수세 받고 들어오고 있고요. 오히려 오늘 전에, 그러니까 전날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별로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약 4% 가까운 상승이 나오면서 위에 있는 물량을 한 번 더 테스트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돌파가 됐을 때에는 좀 시원하게 뚫어줄 수 있다라고 사실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뿐만 아니라 제가 뭐 보너스로 드렸던 종목이나 아니면 직접 가져왔던 종목들 모두 관심 종목에 두셨다가 매수하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보유하시면 지금 시장이 계속 횡보하면서 조정을 받고 있지만 이 종목들은 시장이 조금만 올려주면 굉장히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미 글로벌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합니다. 곧 큰 상승 나올 수 있다고 하니까요. 홀딩 의견 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오창록 전문가의 종목 확인해 볼까요? 대덕전자, 풍산, 인텔리언테크, 넵튠. 구리 관련주인 풍산 지금 큰 수익 나왔고요. 인텔리언테크 최근에 또 우주항공 관련주로 해서 급등이 나왔었는데 또 저희 고유 종목이었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리뷰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대덕전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덕전자 PCB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죠. 대덕전자 지금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각일까요? 네, 일단 이번 주에 신고가를 잠시 경신을 하고 좀 많이 내려오긴 했지만 그대로 버틸 각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천드릴 때도 가긴 갈 텐데 이제 언제 갈지가 좀 궁금하다. 그러니까 잘은 이제 감이 잡히지 않는다라고 말씀이 드렸었는데요. 올해 이제 1월 들어서 이제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급등을 합니다. 바로 삼성전자 협력사로 이제 연결이 돼서 올해 이제 고성장이 나올 것이다라는 뉴스였는데요. 올해 이제 삼성전자 협력 회사들이 모임인 이제 협성회가 이제 출범 40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이제 그 협력 회사들 중에서 이제 대덕전자가 올해 가장 좀 고성장이 할 수 있는 이제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꼽히면서 최근에 좀 큰 폭의 상승을 보이면서 신고가를 이번 주 월요일에 이제 경신을 한 모습입니다. 동사의 경우는 이제 인쇄 회로 기판 그리고 메모리 모듈을 이제 개발을 하는데요.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패키징 사업까지 이제 확대를 하면서 이제 사업 영역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뭐 대덕에서 이제 뭐 분할이 되고 나서 이제 뭐 실질적인 뭐 실적 같은 경우가 많이 나와서 뭐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을 따지기는 아직까지는 조금 시기상조라고 생각이 들지만 올해 회사가 이제 다각도로 이제 사업 다양화를 한 이후에 모든 것이 이제 정상화가 되고 있다는 점이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차트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두 번에 걸쳐서 일단 17,000원 부근에서 이제 조금 맞고 내려오긴 했지만 이번 주 시장 상황이 그렇게 안 좋았던 거를 생각을 하면은 충분히 괜찮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장 막판에 이제 21선 위에서 이제 종가를 이제 형성을 하면서 혹시라도 없는 분들도 조금만 매수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목표가 2만 원까지 그대로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덕전자는 2만 원까지 보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최종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김민재 전문가의 한미글로벌 매물 소화 마무리 단계 상단 열어놓고 홀딩 의견 주셨고요. 대덕전자 올해 또 한 번 고성장할 반도체주 홀딩 의견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버틸 각 8각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습니다. 바로 종목을 공개하는 시간인데요. 알아볼게요. 김민재 전문가의 종목이고요. 네 글자인데 피부과에서 나를 찾아보세요. 김민재 전문가, 이거 좀 사담이긴 한데 저는 연어 주사를 좋아하거든요. 네? 연어 주사. 이게 뭐예요? 아, 피부과 잘 모르시나 봐요. 이 힌트 누가 짜주신 거예요? 네, 이 종목은 뭐죠? 그래서 네, 종목명은 하이로닉이라는 종목이고요. 아, 그 더블로 회사 맞죠? 네, 맞습니다. 이거 하이로닉이라는 종목이고요. 사실 어제 코리아센터랑 하이로닉을 좀 고민을 하다가 하이로닉은 그냥 내일 드리자라고 해서 안 가지고 왔는데 정말 잘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어제 하이로닉을 추천드렸으면 오늘 시가부터가 상승해서 시작했기 때문에 아마 뭐 여기서 추가 상승을 했다라고 할지라도 상승 수익률이 조금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오늘 더군다나 밀려 내려왔기 때문에 오히려 수익률이 마이너스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늘 오히려 갖고 와서 참 잘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투자 포인트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뷰티 쪽, 뭐 병원, 성형 쪽 같은 경우 매출액이 크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바로 이제 재택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뭐 약간의 수정을 좀 많이들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 관점 때문에 이 코로나19를 통한 수혜 관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일 이제 장 끝나고 호재 공시가 나왔는데 뭐 유럽 쪽에서 뭐 인증을 받았다라는 그냥 빌미로 주가를 한번 띄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주가를 시간 내에서 호재를 띄워서 주가를 올리는 부분은 상단에 있는 물량을 돌파하기 위해서 그냥 핑계거리 삼아서 호재의 기세를 올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그래서 주가를 일부러 띄워놓고 상단에 있는 물량 한번 소화하고 내려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 어제도 호재의 공시가 나왔지만 2020년 작년 같은 경우에도 12월 달에 이제 뭐 비만 치료기 관련된 또 호재의 공시가 나오면서 꾸준히 지금 호재가 연달아서 나오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안정적인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차트를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보시는 것처럼 장중에 장 초반 시가가 11%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중에는 23%까지 올라갔다가 현재 종가는 마이너스 0.16%, 즉 보합가에 내려왔는데 어제 추천드렸으면 뭐 마이너스 지금 10% 수익 구간이 손실 구간일 것 같습니다. 일단 추가적인 설명 조금 드리면 목표가는 일단 7,100원. 여기보다 충분히 당연히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5,700원 잡아드리고요. 지금 이 종목은 오늘 올라간 이유가 이 7,500원대에, 그러니까 제가 오늘 목표가 잡아드린 것보다 조금 더 높은 가격대, 이 가격대에 약간의 매물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호재 공시 띄워놓고 이거 일부러 소화하려고 올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뭐 이 하이로닉이라는 회사가 뭐 유럽에서 이거 인정받았다고 23% 가까이 올라갈 호재는 아닙니다. 근데 세력들이 일부러 주가 끌어올리기 위해서 시간 내에서 이런 호재 공시 띄워놓고 올렸다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 오히려 이렇게 물량 소화 한번 끝냈기 때문에 주가가 다음번에 올라갈 때에는 이 7,500원대 고점대가 물량이 한번 소화가 돼서 좀 더 쉽게 올라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히려 이렇게 밀려 내려왔을 때 좋은 매수가 드릴 수 있어서 참 잘 됐다고 보고 있고요. 이 종목 역시도 한번 매수하시면 정말 좋은 수익 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민재 전문가의 종목은 하이로닉이었습니다. 1차 목표가 7,100원, 그리고 손절가는 5,700원 제시해 주셨네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오창욱 전문가의 종목도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두 글자, yes. 오창욱 전문가, 힘스예요, 야스예요? 살짝 헷갈리네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야스입니다. 야스. 네, 그래서 아까 이제 힌트 드릴 때 예스와 종목명이 매우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야스 같은 경우는 이제 OLED 이제 핵심 분야 중에 하나인 이제 증착 공정과 관련된 이제 증착원과 이제 증착 시스템을 이제 제작해서 이제 납품을 하는 업체입니다. 주 고객사는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있고요. LG 디스플레이에 이제 광저우 공장하고 이제 파주 공장까지 총 4개 라인의 장비를 독점으로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의 주가가 최근에 좀 많이 상승을 했죠. 그래서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잘 되면 야스 또한 잘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하지만 아직까지는 주가가 그렇게 크게 상승하지 못했습니다. OLED 시장 규모 같은 경우는 이제 2019년부터 2026년도까지 연평균 한 1년마다 16%씩 시장 규모가 지금 커질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OLED 관련주들 중에서 요 야스가 대장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 증착기하고 증착원 모두를 이제 뭐 양산해서 성공한 업체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요 야스란 기업이 좀 유일합니다. 거기다가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대형 OLED 쪽으로 납품이 이제 진행이 되고 그리고 고객사들의 신규 지연된 투자들이 계속해서 나온다고 하면은 야스의 주가도 이제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차트 보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야스 같은 경우는 지금 좀 길게 봤을 때 거의 1년치를 봤을 때 보면은 위아래 이제 박스권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15,000원에서 약 한 12,000원 정도에서 지금 위아래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시장 상황이 장 초반에 좀 많이 좋지 않았죠. 하지만 오후 들어서 이제 뭐 밑꼬리를 좀 길게 다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아직까지 시장에서 뭐 큰 폭의 뭐 주가를 뭐 반영받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이제 신고가 다시 한번 경신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18,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2,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야스 신고가까지 경신하는 흐름 꼭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분의 추천주까지 모두 확인했습니다. 좋은 수익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MTN 실시간 유튜브도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좋아요와 구독도 꾹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고생 많으셨고요. 주말 푹 쉬시고 다음 주에 보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도 4시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